여러분, 저 드디어 집을 팔았습니다. 이번에 집을 내놓으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그리고 원하는 가격에 팔 수 있을까를 정말 많이 고민했거든요. 몇 년 동안 해보니까 부동산 매수보다 매도가 훨씬 어렵고 매도할 때도 전략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집은 얼마에 내놔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매도를 잘할 수 있는지 제 경험을 기반으로 현실적인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는 반드시 집을 팔아야 하는 시기가 올 거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매도 꿀팁도 챙겨가시면 좋겠어요. 일단 집을 내놓으려면 얼마에 팔 건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단계인데, 사실 너무 가격을 높게 부르면 아무도 집을 보러 오지 않고, 또 너무 낮게 부르면 괜히 손해보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내 집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 저는 집을 내놓기 전에 몇 주 동안 계속 실거래가랑 호가를 확인을 했어요. 부동산 실거래가는 실제로 거래가 된 가격이고, 호가는 매도자가 받고 싶은 가격인데 실제 현장에서는 실거래가랑 호가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개 가격을 지속적으로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와 있는 저가 매물들이랑 제 집을 비교를 하면서 매수 대기자가 받아줄 수 있는 가격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점점 그 가격대를 좁혀나갔어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매도자인데 매수자인 것처럼 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적정 시세를 알아봐라 하는 것인데요. 이것도 물론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저는 소장님의 의견은 참고만 할 뿐, 제가 생각했을 때 납득할 만한 수준의 가격을 찾는 게 더 먼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만 부동산 소장님께 매물을 내놓을 때나 매수자랑 가격 협상을 할 때 흔들리지 않고 제가 원하는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만약에 나는 하루라도 빨리 집을 팔아야 된다 이런 상황이라면 욕심은 최대한 내려놓고 최저가 혹은 최저가보다 낮게 파는 것도 방법이에요. 물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내 집이 다른 매물들에 비해서 훨씬 좋아 보이고 이왕이면 1,000만 원이라도 올려서 받고 싶겠지만, 만약에 내가 상급지 이동을 위해서 파는 거라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빨리 매도를 해서 상급지 아파트를 잡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저는 갈아타기 같은 급한 상황은 아니라서 가격 조사를 많이 한 다음에 집을 내놓았는데요. 실제로 부동산 소장님도 이 가격이면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하셨고 집을 보러 오는 손님들도 꽤 계셔서 제 방법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이렇게 가격을 정했다면 이번에는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을 차례인데요. 여러분, 집을 팔 때 보통 부동산 몇 군데에 연락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 소장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한 곳, 많으면 두세 곳에만 의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부동산 50군데 넘게 연락을 돌렸고 실제로 30군데 정도 부동산에서 제 물건을 네이버 부동산에 광고를 해주셨어요. 부동산에 물건을 내놓으면 이렇게 네이버 부동산에 제 물건에 광고가 올라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 매물이 제 매물이고 아래 두 개 매물이 제가 내놓은 매물이랑 같은 가격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매물은 부동산 한 군데, 세 번째 매물은 부동산 네 군데에서 광고 중이에요. 다시 말하면 두 번째 매물은 집을 팔기 위해서 전단지를 딱 한 장만 돌린 거고요. 반면에 저는 30장을 돌린 거니까 당연히 홍보가 더 많은 사람한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딱 한 군데 부동산에만 내놓으면 안 좋은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꼭 그건 아니에요. 각각의 방법이 다 장단점이 있어요. 두 번째 매물처럼 딱 한 군데 부동산에만 의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소장님이 본인의 물건이기 때문에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팔아주려고 노력을 하세요. 저처럼 여러 부동산에 뿌린 매물은 사실 나 아니어도 다른 부동산에서 거래를 해주겠지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나만 갖고 있는 물건이라면 좀 더 애정이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거래가 안 되면 결국엔 내 손해라는 거예요. 부동산 소장님이야, 아 요즘에 손님이 없네요, 이 지역이 요즘 거래가 뜸한 것 같아요, 이렇게 넘기면 되지만 저는 아니잖아요. 빨리 팔려야 매도인 입장에서 스트레스도 덜 받고 기회비용도 줄어드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최대한 많은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아서 결국에 거래를 성사시키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번에 제 집을 팔아주셨던 부동산은 제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 부동산이 아니라 차로 10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부동산이었어요. 보통은 보유한 아파트의 단지 내 상가에 있는 부동산에만 의뢰를 하실 텐데, 이왕이면 거리가 좀 있더라도 여러 곳에 매물을 내놓는 게 매도 확률을 10%라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더 디테일하게 제가 부동산에 어떻게 연락을 돌렸는지, 그리고 어떤 전략으로
제가 원하는 가격에 팔 수 있었는지가 궁금하시다면 제가 최근에 업데이트한 신혼부부 재테크 전자책을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직접 매도 과정에서 써먹은 전략을 상세하게 적어놓았고 그 밖에도 신혼부부가 어떻게 자산을 늘려가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가득하니까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예비부부나 신혼부부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거예요. 집을 잘 팔기 위해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집을 보러 오신 손님들한테 제 집의 첫인상을 좋게 만드는 거예요. 집이 넓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짐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고 이왕이면 밝아 보이는 게 좋으니까 불도 다 켜고 또 좋은 향기가 나도록 현관에 디퓨저를 놓는 게 좋아요. 매수자들이 이 집에서 살고 싶다 이런 감정이 일어나게끔 연출을 하는 거죠. 아쉽게도 저는 세입자분이 거주를 하고 계셔서 이 방법을 쓰지는 못했는데 나중에 부동산 소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세입자가 아기 짐이 너무 많아서 손님들한테 집을 제대로 못 보여줬다고 하시더라고요. 장점이 많은 집인데 집이 깔끔하지가 않아서 정작 계약으로 이어지지 못한 경우가 더러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집을 깔끔하게 청소를 하고 조명만 조금 바꿔줘도 집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지기 때문에 집을 보여주실 때는 반드시 매수자한테 내 집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집도 깔끔하게 해놓고 괜찮은 가격에 여러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았다면 아마도 매수 희망자가 하나 둘 생기게 될 텐데요. 이때부터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집을 팔기 위해서는 매수자, 매도자, 그리고 부동산 소장님 이 세 명의 OK 사인이 동시에 나와야 합니다. 이 세 명의 입장이 교집합처럼 딱 만나는 순간에 진짜 거래가 성사되기 때문인데요. 그러려면 각자 이해관계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예를 들어서 매수자는 좋은 집을 최대한 싸게 사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집을 꼼꼼하게 살피고 혹시 집에 문제는 없는지 매도자가 가격을 조정해줄 의지가 있는 사람인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반면 매도자는 내가 원하는 가격에 집을 팔고 싶을 거고 부동산 소장님은 빨리 거래를 성사시켜서 중개 수수료를 받고 싶을 거예요. 이렇게 세 명의 입장이 다 다르다 보니까 매도자가 내가 원하는 가격만 너무 고집을 하기보다는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유연함을 가져야 되고요. 부동산 소장님이랑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매수자가 뭘 원하는지를 체크를 하고 이 정도 가격이면 살만하다 이런 생각을 심어줘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매도가 난이도가 정말 높다는 건데요. 매수야 내가 돈이 있고 물건이 괜찮으면 그냥 사면 되는데 매도는 시장에 나와 있는 여러 물건 중에 딱 내 물건이 선택을 받아야 하는 거라서 부동산 경기가 나쁘거나 거래가 활발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매도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은 있는데 정작 거래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당연히 매도자는 마음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고 여기서 가격을 더 내려야 되나 이런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중요한 건 이런 조급한 마음을 매수자나 부동산 소장님한테 절대 들키면 안 돼요. 특히나 부동산 소장님은 눈치가 백단이시기 때문에 빨리 집을 팔아야만 하는 매도자한테는 좀 더 적극적으로 가격을 깎으려고 합니다. 그래야 거래가 성사가 되고 수수료를 받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소장님이랑 소통을 할 때 적극적으로 하되 최대한 여유로운 척, 급하지 않은 척을 했고요. 실제로 매수인이 제가 생각했던 최저가보다 더 많이 깎아달라고 하셨을 때도 그 가격에는 굳이 제가 거래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태도를 유지를 한 결과 제가 원하는 가격에 매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사실 여유 없었거든요. 그때 출산이 몇 주 남지 않은 상태라서 하루라도 빨리 매도를 하고 싶었고 또 세입자 만기도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잘 판 것 같아요. 여기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집을 팔 때는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하다. 그리고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수자, 매도자, 부동산 소장님 이 세 명의 이해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나 매수자나 부동산 소장님한테 조급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올해 상반기에 서울 부동산의 경우에는 집을 사겠다는 수요가 넘치다 보니까 한 개 집을 여러 팀이 보러 온다거나 집을 보지도 않고 사겠다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반대로 지방은 여전히 거래가 되지 않는 곳이 대다수예요. 저도 여러 번 집을 사고 팔다 보니까 결국 매도에서 중요한 핵심 두 가지는 부동산 사이클이랑 내 집의 가격이더라고요. 사실 가격은 좀 더 쉬워요. 집이 안 팔리면 가격을 더 낮추면 됩니다. 그리고 가격을 많이 깎아주면 사겠다는 사람은 반드시 나타나요. 그런데 소중한 내 집을 헐값에 팔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쉽고 빠르게 집을 거래하려면 부동산 사이클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앞서 집을 팔 때 얼마에 내놔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집을 잘 팔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부동산 시장이 하락장이면 전략을 잘 써도 매도 난이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반대로 시장이 호황이면 집을 내놓자마자 팔리는 경우도 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일수록 공급량, 정부정책, 세금이나 대출 규제 등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부동산 사이클을 인지하게 되면 부동산 투자가 훨씬 더 쉬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너무 거래량이 적은 나홀로 아파트나 인기가 없는 물건을 덜컥 사면 안 되겠죠. 우리가 임장을 다니면서 교통, 상권, 자연환경, 그리고
그리고 교육 환경 같은 거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도 결국에는 이 집이 사람들이 원하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집을 잘 파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집을 팔 때마다 진짜 매도가 쉽지 않구나 이걸 느끼고 있어요. 수십 군데 매물을 내놨다 보니까 소장님들이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가격 협상을 할 때도 멘탈을 잘 잡아야 되니까 심리적으로 힘들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힘든데 구독자분들은 더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매도를 잘 할 수 있는 저만의 방법을 공유를 해봤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매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 계획을 살짝 말씀드려보자면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 매물들이 있어서 당분간은 계속 매도에 집중을 할 계획이고 상급지 갈아타기를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보려고 해요. 지금 당장 할 건 아니지만 갖고 있는 집들을 정리를 하고 원하는 지역을 계속 임장을 다니면서 기회를 볼 계획입니다. 그 과정은 당연히 해수연 채널에서 지속적으로 공유를 해볼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